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온 대사 있잖아. 나 대한민국 검사야 라든가 네가 감히 현직 검사를 협박해? 우리가 나 대한민국 기자야 이런.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리포트 너무 짧아요. 1분 4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재 뒷얘기 이런 걸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취재 기자 모셔가지고 뒷이야기 다 풀어드리고, 특히 KBS 기사에 이 누리꾼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고 꼭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은 거기다 답변 드리고 또 취재 기자에게 대신 따져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층 업됐어요. 한층 업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구독자 앞자리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 한층. 이렇게 빨리 한층 바뀌어도 되나? 원래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관심과 애정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선배가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정연욱 효과예요. 정연욱 선배의 그 분노와 이 울분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이다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한 10,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그래서 새로 이 대들기 처음 보신 분도 많을 텐데 만반잘부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왜 약간 문화신경이 야, 너 힘든 차야. 너무 좁은데 말을 좀 너무 줄여서 안 하지. 끼어들 수가 없어. 줄여서 하면. 그래서 말을 앞으로 예. 끼어 줄이는 그런 거 세용 대장님이 싫어하시니까. 대본에 없는데 막 이런 거. 예.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막 나가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요 좋아. 나 요 너무 혼자 집에서도 막 해요. 혼자서. 먼저 거울 보면서 해요. 그러니까 막 술 마실 때도 마실만 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하면은 날아갈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아직 반드시. 36,000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자님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 기자님부터. 사회부 이슈팀 11년차 정연욱이고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저희가 요새 아이템보다 더 고민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아니 나도 영웅포 요정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희 별명 같은 경우에 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그 지난주에 이제 방송 막 여기저기 짤도 많이 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뭐 저 순식간에 슈퍼스타. 어땠어요? 좀 불편하죠. 그죠? 사실 우리 뉴스 자사 비판이 좀 회사를 매일 나오면서 좀 편치 않은데, 네. 일단 이게 기계적 균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고 싫어하시는구나. 그동안 이렇게 분노를 맞아요. 참고 계셨구나라는 네. 거를 느끼는 한편 또 네. 거꾸로 네. 저희 또 라디오 댓글은 정반대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뭐 민주당 방송이냐, 네. 뭐 빨갱이들, 뭐 별 원색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우리 유튜브에도 요즘에 이제 워낙 들어오신 분이 많으니까 진호나가 막 24만 분이 보시고 이래가지고 댓글에 이제 너희는 좌파 빨갱이 언론노조 빨갱이들 방송이다, 뭐 민주당이 사주를 받았냐, 북으로 가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자, 다음 우리 강 기자. 꿋꿋하게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그렇습니다. 영등포 요정 4년차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렇죠. 따라갔다며. 이거 꼭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인천공항에서 오늘 그 한 분께서 팬이라고 하시면 제가 취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정말. 근데 왜 강 기자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강 기자한테만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팬이라고 하시면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취재를 하던 중이라서 감사합니다만 반복하고 정말 너무 진짜 진심으로 고맙웠는데 표현을 잘 못한 것 어떤 같아가지고 분야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고 남성분. 안경을 쓰셨고 그 정말 너무 친근하게 뭐 선배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지하철에서 아는 척 한 분은
그때는 연령 연령대가 5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어요. 남성분.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보통 30대에서 50 남성분들 랜덤 샘플링을 돌렸는데 2번 연속 30대 50 남자가 걸렸다. KBS보다 진짜 좋네요. 너무 반갑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스트가 한 분 오셨어요. 네. 오늘 이분이 KBS 법조 기사는 혼자 다 써. 주요 리포트는 혼자 다 하는 뉴보트. 뉴버트. 뉴보트. 유명하죠. 뉴버트. 진짜 내가 진짜 무슨 생각을 지은 거야 진짜. 자 KBS의 새로운 배 정세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소개를 뭐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사회부에서 뭐 셋 다 지금 사회부인데 사회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지금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6년 차고 정세배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좀 선배가 좀 센스 있는 소개를 해야 된다. 아까 이렇게 한창 바쁜 시간에 그렇게 연락이 와서 한 9시 뉴스 거의 직전쯤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빴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10분 전에도 지금 전화 받으러 뛰어다니고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선배. 그래서 사실 센스 있는 거는 지금 좀 준비를 못 했는데 뭐 이따가 뭐 어떻게 아니 뭐 내용으로 반가하면 되죠. 내용으로 제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네. 그 방송 35화 특히 2부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만 회가 되면서 뭐 외부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우리 글들이 많이 좀 돌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루리앱의 부규계 제가 거의 전 사실 뭐 부규계에 거의 살기 때문에 이분 글을 봤는데 뭐라 했냐면 치즈 징거버거님께서 저희 방송 KBS 요즘에 자기 반성하는 척하는 프로만 많이 만든다 그러면서 몇 명이 자아성찰하는 척 셀프 반성문, 셀프 면제부만 주고 있으니 그것도 100% 반성하고 인정하면 몰라. 절반은 변명질 점철이네. 이것도 가져다 읽어봐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 치즈징거버거님이 루리앱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글을 내가 자주 보는데 우리 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람 드려야겠다. 근데 이게 저희 방송 이제 요즘에 달린 댓글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 반성만 그렇죠. 하고 대체 지금 몇 개월째냐. 그러니까 1부부터 계속 보신 분들이 몇 개월째 니네 반성하고 바뀐다고 하는데 KBS 대체 바뀐 게 뭐냐 이렇게 화도 내시고 그러는데 저도 댓글 봤는데 반성 따로 뉴스 따로냐고 하는데 저희는 하루 일과 끝나고 지금 심야에 이걸 녹화하고 있고 또 각자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많아요. 뭐 기자들이 취재는 안 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노가리나 까고 그래서 되겠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낮에는 취재를 하고 주취야 대들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10시 30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애정 갖고 봤는데 실망하셨으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그래도 봐주시는 분 같아요. 그럼요. 열심히 보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KBS가 이 변명하는 방송으로만 남지 않도록 내부에서도 열심히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반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변화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코너죠.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두 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무일 수사 개시 종결을 분리해야 논의를 기대한다. 이런 또 역시 리포트 공장 정세배 기자의 찍어내고 있어요. 9시 뉴스를 먹여 살리네요. 진짜. 리포트계 중국 같은 거죠. 세계 공장 같은. 이 뭔 개소리야?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세배 기자의 짧은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검찰총장이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귀국 후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문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곧바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국 검사장, 고검장 회의 등 집단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대응보다는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집단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집단 행동 쪽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대국민 설득 작업에 주력하겠다. 그렇습니다. 네네. 방점까지 뭐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안 찍을게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정리하시네. 안 하겠지 뭐. 검찰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 안 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했어. 안 하겠지. 이건 검찰 적대적이 아니라 검찰을 믿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저를요? 제한 찍고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정윤욱 기자가 첫 번째 댓글 읽어주세요. 자 루리앱의 풍산계 복돌님. 예, 아니 그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 누가 뭐래. 근데 왜 지금이냐고 그전에는 아닥하고 있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아가리 터냐.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가리를 닥치고 있던 새끼들이 왜 이제 와서 아가리를 털고 있냐 이런 궁금증이세요. 자, 근데 이 정도 발언까지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합니다. 아니 본인이 또 이렇게 욕설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이 하면 네. 그래서 정세비 기자 생각에는 왜 이제 와서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친검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물어뜯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요거는 검찰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게 왜 이제서야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패스트트랙이 상정된 게 지난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지금도 검찰도 막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 두 가지인데 수사권 조정안을 이제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게 지난해 6월이에요. 이제 11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담긴 내용들 중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실행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경찰이 아직 실행할 준비가 안 된.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한 것들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만 패스트트랙에 담긴 거죠, 지금. 사실 실행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해 6월에 합의한 것 중에 그게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담긴 게 아니라 뭔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빠지고 검찰은 그대로 올가매는 그것만 패스트트랙에 실렸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데 약속이 다르다는 거지. 자치경찰제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검찰의 여러 속내에는 경찰이 지금 굉장히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이양하면 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따로 만들어서 경찰의 권력 상당 부분, 수사권, 수사 업무를 상당 부분 자치경찰제랑 분산을 시켜서 넘겨야 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자치경찰에 대한 설계가 검찰의 뜻대로 좀 안 됐었죠. 훨씬 더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지금 정체가 돼 있는데 갑자기 이게 패스트트랙을 타고서 입법화가 될 조짐이 있으니 이렇게 지금 반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원래 경찰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찰 조직이 이제 정보 경찰이라는 존재 때문에 정보권도 독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해야 된다. 사실 계획대로라면 지금 올해부터 서울이랑 세종에서 자치경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난해 말초 조정안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검찰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공룡 경찰을 그대로 두고 검찰의 족쇄만 잡아놓으면 저 공룡을 누가 통제하게 되냐. 이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진짜. 억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건데 뭐 사실 뭐 검찰 쪽에서 계속 나오는 보도예요. 기존에 그래서 이제 조정안이 발표가 되고 이후에 회의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 의사를 반영을 안 했다는 거고 지난해 11월에 이런 게 있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가가지고 검찰 쪽의 입장을 반영 안 하냐 이런 질의를 받았어요.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는 꼭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조차 없었다. 들어주지 않고 늘 그냥 와서 사인만 해라 이런 식이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고 싶었는데 와서 얘기할 기회를 안 줬다. 국회를 가도 뭐 문전 박대하고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가 2번 있는 댓글 좀 읽어주세요. 오랑우탄님. 네, 루리앱의 오랑우탄 크크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난 검경 수사권 조정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지금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가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넘어가면 수사권 가진 국정원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충분히 우려할 상황이지. 너무 뭐라고 그러는 건 좀 아닌 듯. 네. 지금 뭐 홍성희 기자도 예전에 정보경찰 취재를 오래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 쪽을 하는 게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이제 거의 못하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없앴죠. 네, 전면 없앴죠. 네. 이제 정보경찰의 정보에 이제 청와대나 굉장히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보경찰의 힘이 좀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까지 올가매고 이제 게다가 수사력은 그대로 다 두고 조직은 그렇게 크게 두고 정보 업무까지 독식하게 하면은 그걸 누가 맡겠냐 말 그대로 공룡 경찰인 거죠. 요런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약간 우리 수사기관의 좀 역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거 박정희 시대 때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잖아요. 네, 중정. 사실 중정이 뭐 수사기관은 아니었지만 거의 뭐 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할 정도의 큰 힘을 갖고 있었죠. 사람들 다 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는 건 거기서 수사를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는 경찰이 비대해지죠. 우리 저 1987이라는 영화 보셨겠지만 거기 남영동 그것도 네. 경찰청의 대공무실. 건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검찰이 이제 이 모든 바톤을 이어받아서 비대해지면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노태우 정부는 벌써 80년대 후반이니까 수많은 부작용들이 지금까지 많이 노출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나는 것도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도 지금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정말 검찰의 이 처참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곱씹어 봐야 될 쟁점들이 있고 굉장히 검찰의 부작용을 스스로 많이 노출해왔고 그렇죠. 거기에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지친 거죠. 수사에 뭐 별로 관심 없는 국민들조차도 검찰이 유례 없는 권한을 갖고서 이걸 굉장히 전횡을 저질렀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정도니까 이런 역사성을 망각하고 검찰이 뭔가 지금 와서 나는 논의에서 배제됐다 이러면 일단 설득이 안 되고요. 제가 하나만 제가 직접 옛날에 이제 강병수 기자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2011년에 출입을 했는데 그 당시 수사과장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저기 예전에 경위 때 경위면은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경찰대학교 졸업하면 경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관할 검찰청 가서 복사 심부름을 했대요. 굉장히 굴욕적인 당시에 이제 또 수사권 조정이 좀 쟁점이었기 때문에 뭐 한참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김학의 사건도 사실 그거랑 그때 연관이 됐었죠. 그러니까 경찰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를 이게 뭐 형법상 수사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 이상으로 완전히 종속된 수사기관이었어. 굉장히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굴욕적인 그 감정을 오랜 시간 누적돼 왔습니다. 네. 경찰이 훌륭한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경찰도 나름 문제가 있고 그 자체를 우리가 좀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검찰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권한이 그동안 너무나 비대해졌고 그 비대해진 검찰 권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일리 있는 말을 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지적을 해도 이 자업자득인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잖아요. 검찰들은 본인들이 좀 이런 비판,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 검찰의 이제 기소 독점이나 이 영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뭐 치고 말고 이런 거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정권에 부역을 하거나 정권을 뭐에게 칼을 들이밀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해 왔고 이제 피로감을 호소해 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그럴만하지 뭐 그런 분위기도 있긴 있나요 내부에서? 네, 뭐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이제 내부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사실 검사들의 내부 게시판에도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검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옳은 얘기를 해도 왜 옳은 얘기를 세게 당당하게 나 옳은 얘기한다고 지금 주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 지난주 토요일 귀국길 그리고 오늘 첫 출근길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검찰이 잘못이 없는 거 아니다. 검찰 잘못 있는 거 알고 있다.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방금 말씀하신 뭐 이제 기소 독점주의 같은 경우에 문무일 총장이 자기는 공수처 도입에 단 한 번도 반대한 적 없다. 이 말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일부 가져가거든요. 기소 독점주의도 해결하고 그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에는 수사권 조정 자체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쨌든 뭐 명분일 수도 있지만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요. 아니 근데 검찰총장이 어쨌든 해외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돌아왔잖아요. 5일 땡겨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5일 당겼죠. 네. 이게 쇼잖아요. 너무 쇼야. 근데 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쇼는 약자들이 할 때 이게 이렇게 어필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검찰이 이런 쇼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건 너무 오버한 거예요. 무슨 해외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검찰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뻘짓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그렇죠. 있었잖아요. 유성 씨. 이게 증거 조작이 드러나니까 다른 건으로 기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횡에서 희생되는 이 개개인의 인권은 본인들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또 이런 거의 이제 들어눕는 건데 이게 일부 인정한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얘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무일 총장 임기도 이제 곧 끝나잖아요. 네. 7월까지죠. 7월 뭐 2달 남짓 남았죠. 네. 그 상황에서 굉장히 저는 이 검찰이 사실 마지막 목리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목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 목리를 부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이 왜 약자냐 사실 이게 선뜻 동의 안 하는데 지금 일단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국회에 넘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발의된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그렇게 문무일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민주주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검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은 하고 계세요. 근데 약간은 너무 이제 민주주의까지 언급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나와요.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본인이 대변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해해주다 보면은 뭐 기자도 욕할 거 없어요. 기자들도 막 기레기 새끼들도 계속 그렇게 써야 되니까 썼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검사야말로 사실 우리 영화 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 그쵸. 직업이잖아요.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온 대사 있잖아. 나 대한민국 검사야 라든가 네가 감히 현직 검사를 협박해? 이런 대사들은 다시 얘기하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장 이렇게 집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출세한 사람. 그게 검사라고 힘이 센 사람. 우리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장지원 의원도 국회의원을 밀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가 나 대한민국 기자야 이런 존나 맞습니다. 존나 맞아요. 어쩌라고 병신아 이러지. 그러니까 깃들어도 안 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게 우리 일상에 녹아 있어요. 검사는 힘이 센 사람. 그리고 그 힘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부여한 그 위임한 그쵸. 사실 통제받지 않는 권리 생각해 보세요.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청이잖아요. 경찰청. 검찰은 엄밀히 얘기하면 법무부에 소속된 청이에요. 검찰청. 근데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총장은 무슨 갑자기 해외 순방 취소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지금 위임 우리가 국민들이 검찰한테 그런 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서 검사를 뽑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 봐서. 문민으로 통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좀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걸 처음으로 지금 손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맥락을 본인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야죠. 물론 이제 100번 양보해서 검찰의 논리대로 얘기할 수밖에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걸 다 양보 이럴 수는 없게 우리가 언감생심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을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검찰을 정말 우리 냉정하게 까야 돼요. 이거 진짜 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분위기 좀 어때요, 강 기자? 경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한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뭐 그렇죠.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경찰한테 이제 이런 천재 일우의 기회가 없는데 나름 표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표정 관리 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관리 하는 게 이게 얘기를 할 때 뭐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거지 이런 류의 얘기를 하더래요. 쟤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지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진 않고 톤다운을 좀 하는구나. 톤다운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 뭐 이렇게 뭔 날 이게 정확히 뭐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즈음 해가지고 경찰청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자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떡을 돌릴 수 없으니까 패스트트랙 지정된 날에 경축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탔다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꼭 그날 뭐 피자가 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떡 돌릴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겠죠. 시루떡 돌리면 너무 티나네. 축하해. 그렇게 들었다는. 하여튼 자축을 하는 거네. 자축을 하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발해왔겠어요 염원으로. 검사들이 방송 들으면 되게 약오르겠다. 저는 우리 초상집인데 그런 겁니다. 예. 개개인 경찰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개개인 경찰들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개개인 경찰들은 약간씩 온도차가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만난 극히 적은 표본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간부급 경찰분들은 일단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요. 사실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 권력이 얘네는 기소하는 사람이지 수사하는 거는 경찰이고 우리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찰한테 수사권을 줘야지만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수사 일선에 나선 그런 어떤 간부급 경찰들의 말이고 솔직히 말하면 더 일선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있어. 이거는 뭐 제가 만날 극히 적은 일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이 본인들이 현장에서 겪다 보면 검찰이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자료를 올렸을 때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선의 경찰 근데 올렸을 때 진짜로 굉장히 꼼꼼히 읽고 얘네가 왜 소위 말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대답이 들어온 분도 있고 그리고 막말로 그냥 수사권 뭐 검찰이 갖고 있나 경찰 간부가 갖고 있나 경찰 간부가 만약에 우리 찍어 누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인데 이제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 수사를 일종의 데스킹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절차적으로 이거를 경찰이 한번 보고 검찰이 보는 이 절차가 어쨌든 검증이 됐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무슨 사실을 통과해서 경찰보다 머리가 좋고 수사를 잘한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사를 누군가 데스킹을 본다는 거는 크로스 체킹이잖아. 그렇죠.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번 봐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이게 이제 연욱 선배가 말한 게 이제 전반적인 경찰의 논리인 거고 제가 이런 말이 솔직히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라고 했을 때 경찰이 논리. 근데 이제 이게 실제 현장에 있는 그냥 몇몇 분들의 가감 없는 말을 전하자면 저도 뭐 가감 없는 얘기 들은 거를 전하자면은 사실 뭐 모든 검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무시합니다. 맞습니다. 예, 올라오면은 수사 보고서 개판을 써왔다고 뭐 이런 식의 말을 되게 편하게 많이 하잖아요. 검사들이 막 웃으면서 뭐 이번에 새로운 과장 뭐 수사 보고서 개판이야 뭐 이러면 사실 그런 자세 자체가 사실 코어컬하기보다는 되게 자기가 수사를 지휘한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실제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뭐 이건 이제 별건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장자연 건을 보자고요. 2009년에 있었잖아요. 그 저희가 경찰 조서도 갖고 있고 검찰 조서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경찰이 수사 열심히 해서 송치하면은 뭐가 특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요건은 똑같아요. 거의 톨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페이지도 많아요. 수사 종결권을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그게 또 이제 반대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논의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경찰에 한 해 입건되는 수가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경찰서 갈 수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 과정이 어떻게 세팅되느냐는 개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개인에게는 100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수사 종결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갖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경찰은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뭐 속내는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논의를 각자 조직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떼를 부리듯이 그렇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국회 논의의 장에서 사실은 그렇죠. 패스트트랙이 최근에 화제가 되긴 했지만 수사권 조정은 작년부터 조국 수석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가 진행돼 온 거예요. 네. 자,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메일 계정으로 이재영 씨가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통제받지 않은 1차 수사권이라고요?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을 보긴 한 걸까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이제 1차 수사권,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다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뭐랄까 국민들에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경찰이 부당하게 이걸 종결을 하면 뭐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는데 왜 그걸 다 무시하냐 이런 말씀이세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1차적 수사 통제 수사 종결권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뭐 끝낼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걸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건 그렇게 나중에 이의 제기 절차가 있지 않냐, 뭐 어떻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냐. 반대로 말하면 이건 이의 제기고 요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제권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데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이 이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안 듣고 그냥 자기 판단 선에서 끝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현재 경찰에 입건되는 게 정확히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이 중에
경찰은 현행 제도면 이걸 전부 다 검찰에 넘기죠. 200만 명 전부를. 근데 만약에 제도가 바뀌어서 수사 종결권이 되면 불기소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안 넘기거든요. 그렇죠. 불기소가 지금 한 80에서 90만 명 정도 나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돼요. 맞네요. 되게 많네요. 요선이 이제 다시 말해서 근데 이게 사실 검찰선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검찰들은 그런 사례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8, 90만 명이 제도가 바뀌면 경찰선에서 끝나는데 뭐 사례를 결국 이제 검찰 입장에서 들어보자면 이런 사례들이 있죠. 뭐 사실 아무 불만이 없으면 좋겠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지금 최근에 핫한 황하나 씨 같은 거 경찰에서 이거 무혐의 처분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밝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 처음에 이제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혐의 적용을 안 했죠.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사례를 들고 오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치면 뭐 검찰권을 너무 남용해서 피해본 것도 단편적인 사례거든요. 그 강병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못 본 부분을 세컨드 체킹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저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검찰 입장을 좀 옹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라 어떤 쪽에 이쪽의 주장을 어쨌든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뭐 검찰 성토하기 위해 여기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은 검찰 못 믿겠다, 검찰은 경찰 못 믿겠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서로 정말 엄청난 불신. 그렇죠. 네. 핵심은 그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데. 이제 경찰의 이제 족쇄는 그냥 두고 경찰 것만 패스트트랙 태워서 이제 빡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또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논의를 하면 될 텐데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우려면 아직 뭐 날짜가 지금 뭐 300일 가까이 남았는데 무조건 뭐 싫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또 오늘 눈살을 굉장히 찌푸린 뉴스가 왜 또 눈살 찌푸셨어요 또? 눈살을 너무 많이 찌푸. 오신환 의원이 한마디 했잖아요. 조국 가짠타?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의 비판은 조국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설계해놓고 검찰총장 얘기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는 거는 가짜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듣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검찰이 어쨌든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당연히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귀담아 들어야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오신환 의원은 성공했어요. 이런 마케팅이. 본인이 이런 원색적인 비난으로 조국 수석 같은 인기 있는 청와대 관계자를 저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페이스북 내용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국민의 굉장히 권익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보다 중요할 수 있는 문제, 그 패스트트랙 다루는 우리 법안들 중에 뭐 선거 뭐 이런 거 많지만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말 우리의 지금 일상의 문제라는 거를 이 논의 주체들이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들이 좀 그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기 목소리 내고 좀 이게 정치인이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겠죠. 다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조직에 지금 세를 과시한 이런 것들은 좀 되게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요. 극도로 자제하고 지금 되게 치밀하게 지금 그러니까 뭐 전 집단행동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자제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기존의 수순이었거든요. 지금쯤은 수순이었어요. 사실 들어왔으면 바로 평검사들이 뭐 회의에서 성명서 내고 고검장 회의하고 검사장 회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게 수순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말이 나오는 것조차도 좀 두려워하는 지금 그런 여론이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거를 차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한 그런 사례라든지 중심으로 이게 왜 문제인지 그래서 뭐가 강화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돼서 저런 식으로 그 기관에서 하여튼 본인의 변호 논리겠지만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 되게 괜찮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게 얼마나 격세지감이냐면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라는 그렇죠. 자리를 복귀해 보면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그럼요.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장관께서도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4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혼자만의 그런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주위에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뭐 언론 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과의 그 1대1 대화, 뭐 평검사들이 그냥 거침없이 대통령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검찰이라는 이 비대한 조직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엄청 보고 있죠. 예. 지금은. 그리고 검찰총장이 아까 우리가 계속 지금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좀 좌우 누울 자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뻗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이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난 10년 동안 누적이 된 결과 어떤 여론의 형성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시 논의가 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검찰이 과거에 이렇게 해온 전적들,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깎아온 그 수많은 전적들은 있고, 이제 와서 국민을 챙긴다고 얘기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좀 가증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언제부터 국민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너네가 하는 말 못 믿겠어라는 게 사실 당연한 거. 이거는 검찰이 뭐 감내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결국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현행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감내해야죠. 사실 그걸 뭐 검찰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뭐 검찰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목소리 논의를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여전히 검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비판스럽다고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한번 보자 정도의 자세는 네 앞으로는 좀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보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앙지검에서 많이 취재를 하죠. 그렇죠. 그럼 어때? 거기 좀 현장 분위기 좀 어때? 나온 얘기 같은 거 혹시? 좀 일단은 말을 아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래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좋아할 때 좋아하시죠, 이제. 자기 되게. 예, 검찰은 약간 언론을 확실히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게 수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기자들이 검찰을 워낙 통제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쪽 입만 바라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뭐 사실 그것도 좀 바뀐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예전 같았으면 말씀하셨듯이 세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 경찰한테 수사를 맡기냐, 얼마나 수사 대충 해오는지 아냐, 이러한 거 있다, 이런 식으로 당장 했을 텐데 요새는 말을 아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논의가 진행 중이고 내가 뭐 공식적으로 이게 검찰 관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사실 좀 그런 입장들이 강하게 보여서 검찰 스스로 또 이런 얘기는 들려요. 사실 몇 번의 지금 수사권 조정 얘기가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이번에는 이제 조정안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수사권 조정을 막을 수가 없다. 아마 그런 기류도 몇 년이 좀 누적이 됐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번엔 뺏기겠다. 이번엔 뺏기겠다. 그런 것들이 뭐 그런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현행 제도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검찰 누구를 만나더라도 요 안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조는 아닌 것 같고,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 대전제에는 동의를 한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지적한 대로 국민들의 눈치, 여러 가지 여론의 비판적인 흐름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이 권력의 서슬퍼런 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상황에서 난짝 엎드려서 눈치를 보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의심을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 없는 게 뭔가 이게 진짜로 국민의 눈치를 보고 동감해 설 수도 있는데, 지금 대응을 하지 말라는 조직 단위의 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대응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 부분은 진짜로 저희가 좀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조직이 환골탈퇴한 것인가, 그러기엔 시간도 너무 짧았고. 환골탈퇴 하겠냐? 환골탈퇴 아니고 사개특위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지난 1년 동안 논의할 때 검사들 한국당 엄청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국회 출입하면서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국당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니 팩트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논리를 조금 더 관철시킬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당은 한국당인 거지. 검사들 입장에서 불행히도 야당이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선배들이 거기 있는 거지. 사개특위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줄 사람들이니까. 로비를 해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물밑에서는 어쨌든 조직의 그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백조처럼 굉장히 지금 뭐 어쨌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되니까 지금 이런 물 밑에서 했던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걸러들어야 되는데 충분히 좀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보도를 해주셔야 네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진짜로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지 보도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절대 친검 기자는 아니다. 전혀 아니고 제가 나는 검찰에 맺힌 게 얼마나 많겠냐 취재하면서 지금도 전화. 아무튼 그런데 네. 앞으로 잘해주세요. 정말 균형 잡힌 보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차장님 저 나가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시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다. 그러니까 검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검찰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습니다. 왜 이런 거 아니야? 방송 보십시오. 방송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얘기하면서 계속 혼자 그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KBS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네. 이게 뭐 수신료니 뭐 언론에 관련한 무슨 뭐 권력 권한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 국회나 여기서 뭐 줄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여러분 의원들이 우리 지금 언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검찰 입장인 거죠. 그렇지 우리 검찰 입장이지. 그랬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래 KBS 니네 잘했으니까 기자를 잘했으니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이렇게 여론을 따뜻하게 해주실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니네가 지금까지 새끼들 10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화가 닿는다. 화가 닿지. 네. 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우리가 아까 뭐 검찰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지른 게 있는데 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더 믿거든. 언론이 더 잘못한 게 더 우리 확 와닿거든 본인들에게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편한 대로 검찰 편도 들었다가 청와대 편 들었다가 그랬으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 우리 편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반성하겠습니다. 막 검찰이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우리가 뭐 대들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랑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쁜 놈들처럼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대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치게 사죄의 말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순간에 국민들이 그래도 KBS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